이번에 전산세무 1급 교재 27페이지에 82의 기출문제 일반전표, 매매전표, 결산전표 프로그램에 입력은 안 하고 분계만 연습해 볼게요. 문제 1번에 1번 155에 제품을 ABC 컴퍼니에 직수출하기 위해 선적 완료하고 1월 5일 날짜로 10만 달러 외화 통장으로 받았다. 외화 통장으로 받은 거는 아직 한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지? 제품 수출 금액은 15만 달러로서 잔액은 다음 달 10일 날 받기로 하였다. 15만 달러인데 10만 달러는 외화 통장으로 먼저 받고 5만 달러는 다음 달 10일 날 받기로 한 거예요. 2022년 1월 5일의 기준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가세표준은 공급식이 선적이 도래 전에 원화로 한가하면 한가한 금액이나 한가 환율 환산액이고 공급식이 도래 전에 원화로 한가하지 않으면 공급 시점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 환산액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1월 5일 날 1월 5일도 공급식이구나. 그지? 근데 어쨌든 한가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1월 5일 공급 시점에 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15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의 기준환율 달러당 1200원에서 1억 8천만 원입니다. 1억 8천만 원. 그러면 얘는 직수출하는 거니까 유형이 매출의 수출이고 공급가액은 1억 8천만 원이고 거래처는 ABC. 전자 입력에 여할 필요 없고 영세 유형은 직접 수출. 일본은 외화 통장으로 받았고 일본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분계형은 혼합입니다. 매출의 수출은 영세일이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은 없고요. 매출이면 무슨 매출? 제품 매출 1억 8천만 원이고 외화 통장 받은 거는 보통 예금 10만 달러에 1200원이면 1억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이고 나머지 5만 달러에 1200원 6천만 원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외화 통장 받은 것도 보통 예금이라는 거. 예, 6월 5일에 서울에 100만 원의 제품을 매출하고 수령한 약소금을 상업은행에 할인하고 95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다. 매각거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 어음을 팔았다는 얘기죠. 받을 어음 자산 차변인데 팔았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는 서울 100만 원이고 95만 원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요. 5만 원을 우리가 매수채권 처분 손실이라 하죠. 매각거래 시의 할인료는 매수채권 처분 손실, 차익거래 시 할인료는 우리가 이자 비용 처리합니다. 매각거래는 실질적인 양도고 차익거래는 실질적 양도가 아니라 어음을 담보 제공하고 자금을 빌린 거라서 그 차익거래는 실무시험으로 안 나오더라고. 매각거래만 실무시험 나오고 이론시험에서는 물어볼 수 있을 거야. 차익거래는 이론시험에서. 차익거래는 대변의 단기차익금 돈 들어오고 차익거래 시 할인료는 이자 비용이에요. 이렇게 정리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10일 당사는 생산부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던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개인 사업자인 청산리 카센터에서 정비하고 동일자에 정비대금 550만 원을 법인카드인 한울기카드로 결제하였다. 승용차 정비대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8월 10일 거는 여러분들 일반전표예요. 이거 매입세 공제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카드 결제했죠. 이거 매입세 공제 안 되는데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면 매입에 불고. 어?
매입세 공제 안 되는 생명에서 수치했으면 매입의 불공인데 매입세 공제 안 되는데 카드 결제했으면 매입 매수표 인용 못해요. 왜냐면 카드 결제한 거는 우리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가야 되잖아. 매입 매수표 입력해서. 근데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연표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 연표에 차량 운반구를 수리한 거니까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량 운반구 550만 원 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한우리 카드 550만 원이고요. 요거 정리 한번 해보면 메인 매출 전표 중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 매입의 불공이라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면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이거 빼고 그냥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세금 계산서 수취했다면 메인 매출 전표에 매입에 불공으로 입력하시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현금 영수증 포함 수취한 경우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대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취한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요. 이해 가시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2일 1억 원의 자본 증가 등기가 완료되고 법인 보통예금 계좌로 증자대금이 입금되었다. 자본 증자 관련 등록 비용은 144만 원, 법무사 수수료 44만 원 포함 43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등록 관련 비용은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법무사 수수료는 전자세금에 발급받았대요. 예. 단 주식분의 초과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사 수수료는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이제 메인 매출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얘는 업무 관련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매입의 과세.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세금 계산서가 얼마야? 44만 원을 보통예금. 자본 증자 관련 등록 비용 144만 원. 법무사 수수료 44만 원. 법무사 수수료만 지금 보통예금을 지급했고 전자세금을 발급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급가액은 40만 원이죠. 부가세 포함한 공급대가로 입력한 유형은 매출의 건별가가 현가니까, 그지? 거래처는 법무사 사무소.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의 이용. 그다음 분계 이용은 혼합이 되겠네요. 왜냐면 주식을 발행해갖고 일단은 매입에 가세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4만 원 뜨고요. 4만 원은 매입세 공제 받을 거고 매입에 갔으니까 원래는 이제 원재료가 40만 원 뜨는데 얘는 신주발행비잖아. 신주발행비. 그지? 그 신주발행비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그럼 일단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이죠. 액면가의 10,000원, 발행 주식 완주에 자본융자 등기가 완료되고 곧 법인보통예금에 증자대금이 입금되었다. 10,000원에 1만 주면 되게 복잡하게 나왔네. 10,000원에 1만 주면 자본금은 1억 원이고 1억 원은 전부 다 무슨 예금으로? 보통 예금으로 1억 원 들어왔고요. 신주 발행비가 등록비용 144만 원 하고 수수료 44만 원. 44만 원인데 44만 원은 144만 원하고 44만 원은 보통 예금을 또 지급했어요. 보통 예금.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까지만 보면 주식 액면가에 그대로 발행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없고 원래 주식 발행 초과금도 없는 거 원래는. 근데 이제 신주 발행비가 144만 원하고 44만 원 들어갔으니까 144만 원하고 44만 원 들어갔으니까 188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준 거고요. 근데 188만 원 중에 4만 원 어차피 매입세 공제받을 거니까 188만 원에서 4만 원 빼면 실질적으로 신주 발행비는 184만 원이에요. 4만 원은 매입세 공제받을 거니까. 그럼 얘는 원재료가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184만 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음, 일반 전표, 매입 매수전표, 결산 전표를 예전에 세무일고 시험 봤을 때 한 문제 맞힌 적도 있다는 한 문제. 발행가액은 1억 원, 신조 발행비가 부가세 4만 원은 공제가 되니까 제외. 얘는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제외하고 실발행가액은 9,816만 원이라서 액면가액 1억 원과 비교하면 184만 원만큼의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신조 발행비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 시험에서 답이 두 가지로 나온 것 같아요. 매입 매수 전표는 부가세와 관련된 것만 어? 입력을 하고 일반 전표에 나머지 입력을 하고 둘 다 한다 하더라도 되게 헷갈리게 나왔네 문제가.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시험에서 글로 나와서 어려운 거지 실제 실무 가면 눈에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응?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세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해물급이 시간이 꽤 걸리네. 일반 내 빅상이. 문제 3-1번. 결산 시 원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통예금이 1,735만 4,200원 마이너스임을 발견하였다. 당해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밝혀졌다. 보통예금 마이너스 통장은 단기 차입금으로 옮겨줘야 돼. 그 단기 차입금 옮겨주려면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은 대변부터 그냥 분개해. 단기 차입금 옮겨줘야 된다. 보통예금 마이너스 통장은. 응? 국민은행. 1,735만 4,200원이고, 예.
돈 빌려서 갚는 거에 따지면 보통 예금을 국민은행 1735만 4천 200원 아니면 틀에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이너스의 의미는 보통 예금이 대변에 많다는 얘기라서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이런 뜻도 되고 두 번째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보고 기말에 당사 발행 사채에 관련해서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액면가액 1,000만 원, 사채 발행가액 954만 원, 유효이자법 적용 시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상각비는 22만 3천 원이라 가정하고 액면 이자율에 대한 이자 비용은 100만 원이며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사채는 이자를 주면 차변의 이자 비용, 유효 이자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지금 지급한 거는 액면 이자고 원래는 우리가 차변에 유효이자 적고 대변에 액면이자 적어서 그 차이가 사채 할인 차금 상각액이거든요. 그지? 근데 여기는 반대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을 주고 유효이자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유효이자는 122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만 회계 처리하는 경우는 이자 비용 차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만 회계 처리하는 이자 비용 가산이고요. 이렇게만 우선 적어놓고 됐나요? 3번. 경주의 기말현재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는 매도 가능 증권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보통주 취득가액이 100만 원. 전년도에 평가 손실 50만 원 발생했네. 그럼 전년도 장부가액은 50만 원 잡혀 있는 거네. 그지? 100만 원에서 50만 원 평가 손실 나왔으니까 7월 1일에 50%를 70만 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매도 가능니까 이제 반만 남았네요. 반만. 그치? 70만 원 처분했으니까 처분 후 매도 가능 증권 잔액은 5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잔액도 25만 원. 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취득가액이 100만 원에 평가 손실이 50만 원이었는데 요 100만 원 중에 50% 50만 원 팔았거든? 70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취득가액 100만 원, 응? 평가 손실 50만 원, 그지? 근데 이 중에 요 100만 원 중에 결국은 몇 프로를 50%를 팔았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매도 가능니까 잔액 50만 원하고 그러면 얘도 반만 남는다는 거지. 얘도 평가 손실도 반만. 응? 평가 손실도 반만 남아요. 25만 원. 기말 시점에 공정가액은 55만 원이네요. 그럼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 5만 원 증가를 하고 장부가액이 50만 원인데 그러면 원래는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적어줘야 되지만 무슨 손실이 있다면 한계 처리하니까 여기에 평가 손실이 오는 거죠. 평가 손실 5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전년도 결산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7월 1일 날 50% 처분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 25만 원, 평가 손실 없애주고 경우 이제 취득원가 50만 원짜리를 70만 원에 파는 거니까 20만 원만큼 처분이 나왔던 거고요. 처분 후 매도 가능가 장부가액은 25만 원, 평가 손실 잔액은 25만 원. 4번. 다음에 제고자는 자료를 결산 시점의 필요에 따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와
결산자료 입력 메뉴 반영하시오. 수량 5,000개, 단가 10,000원, 장부가액 5천만 원. 단위당 시가가 10,000원보다 크니까 평가 이익은 없어요. 그지? 어? 재고자산 평가 이익 인식하지 않습니다. 어? 시가가 내려갔을 때만 평가 손실 인식하니까. 근데 수량이 5,000개에서 4,800개로 줄었으니까 200개만큼 무슨 손실? 감모? 손실인데 전부 다 무슨 감모야? 정상 감모야. 정상 감모는 그냥 실제 재고에만 넣어주면 알아서 매출원가 반영되기 때문에 실무 시험에서는 따로 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5,000개에서 실제 수량 4,800개 빼면 원가 10,000원 곱하면 200개 10,000원이면 200만 원 재고의 감모 손실인데 정상 감모고 정상 감모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실제 재고액을 프로그램 입력 후 전표 추가 클릭하면 자동으로 매출원가 반영이 됩니다. 그럼 앞에 우리 1번, 2번, 3번까지 다 넣었다고 치고 4번만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한다고 치면은 결국 프로그램에 무슨 재고에 입력하는 거 우리가 무슨 재고에? 실제 재고에 입력하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 들어가셔서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밑에 기말 제품에 4,800만 원 넣고 전표 추가하면 기말 재고가 지금 200만 원 줄은 것만큼 자동으로 무슨 원가에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82의 기출문제 일반 연표, 매일 매션표, 결산 연표가 끝났고요.